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CS6에 대한 인터페이스 소개 및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애프터 이펙트 작업 화면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에겐 역시 낯설게 느껴지겠고요. 이전부터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구나라고 느낄 텐데요. 여하튼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외부에 있는 미디어 소스, 작업에 사용이 되는 파일들을 미디어 소스, 즉 클립이라고도 하고요. 타임라인에 적용을 한 소스들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푸티지라고도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 공식 용어는 푸티지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러한 작업에 사용이 되는 푸티지를 관리를 불러와서 관리를 하는 곳이 지금의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크리에이터 폴더라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비디오 소스는 비디오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는 오디오,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이미지 소스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해당 폴더에 맞는 소스를, 즉 푸티지를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주기 위한 Create New Composition, 물론 컴포지션 메뉴에 New Composition 또는 단축키 Ctrl N 키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푸티지를 삭제하기 위한 슈통 모양의 딜리트가 있고요. 조금 키워보면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다양한 푸티지의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사이즈, 미디어 듀레이션, 푸티지의 길이를 말하죠. 그리고 푸티지가 있는 경로 등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팝업 메뉴를 통해서 해당 패널을 닫거나 전체 화면으로 키워주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럼을 통해서 푸티지 속성을 보여주거나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을 여기서도 새롭게 해줄 수 있고요. 자, 프로젝트 패널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은 현재 아무것도 없죠. 타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타임라인에 적용된 푸티지에 이펙트를 적용을 했을 때 해당 이펙트에 대한 세부 설정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패널이 지금의 이펙트 컨트롤 패널입니다. 이펙트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툴바가 있죠. 툴바. 실제 작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도구이죠. 지금의 이 도구를 통해서 작업에 사용이 되는 푸티지, 즉 레이어를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등등 회전을 하거나 등등의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거나, 그리고 마스크나 쉐이프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거나, 펜 툴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의 마스크 혹은 쉐이프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글자를 만들어주는 타이프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고요. 클론 스탬프 툴을 사용을 해서 특정한 영역을 복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김포와 같은 이미지 편집 툴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특정한 영역을 지울 때 사용이 되는 이레이저 툴, 그리고 로터 브러쉬 툴이 있는데요. 특정한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이죠. 그리고 퍼펫 핀 툴이 있습니다. 퍼펫 핀 툴은 오브젝트, 즉 지금 같은 이런 캐릭터의 관절을 만들어서 움직임을 주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툴이죠. 역시 주요 툴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폴다운 메뉴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기능이 있는 메뉴 바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컴포지션이라고 있는데요. 컴포지션은 프리미어 프로나 베가스와 같은 동영상 편집 툴에서 사용이 되는 모니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패널이죠. 아래쪽을 보면 컴포지션 패널을 확대 혹은 축소해 줄 수 있고요. 핏을 통해서
현대 패널의 크기에 자동으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액션 세이프 에리어를 보여주거나 뭐 요 영역 다들 아시죠? 그리고 뭐 그리드를 보여주거나 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가이드를 통해서 특정 영역을 표시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가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룰러, 즉 자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가령 특정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의 자 위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가이드 라인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지점이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영역을 표시를 해 놓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가이드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가이드 라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해제를 해서 숨겨 놓으면 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열어주면 됩니다. 가이드 라인을 완전히 삭제하기 위해서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 놓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빼 놓으면 되죠. 참고로 작업을 하다 보면 특정한 지점을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확대를 할 때도 지금의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하면 보다 편하겠죠.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보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확대를 해 놓으면 원하는 지점,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손바닥 툴로 바뀌는데요. 지금의 이 손바닥 툴은 툴바의 요 핸드 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보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럴 때 스페이스바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우측으로는 마스크를 보여주거나 숨겨 놓을 때 사용이 되는 기능인데요. 토글 마스크 앤 쉐이프 패스 비지빌리티라는 긴 이름을 사용하는군요. 여하튼 지금의 이 기능을 클릭해서 켜주면 마스크나 쉐이프 오브젝트의 외곽 선을 보여줍니다. 가령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의 노란색은 마스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요거는 쉐이프가 됩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요 쉐이프와 마스크의 선을 보여주거나 숨겨 놓을 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보이고요.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current time이 있는데요. 현재 시간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 시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타임 마커, current time indicator라는 이 타임 마커를 통해서 작업 시간대로 이동을 해주죠. 현재 타임 마커가 있는 시간을 지금의 이 current tim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의 좌측 상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의 이동은 타임 마커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임 코드를 클릭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설정을 해서 이동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스냅샷이 있는데요. 스냅샷은 특정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 놨다가 다른 작업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가령 이 장면을 클릭해서 스냅샷, 사진 찍히는 소리가 들렸죠? 찍어 놓은 다음에 다른 장면으로 가 봅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F5, 6, 7, 8 키를 눌러서 지금 영상과 지금 화면과 스냅샷을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비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 4개까지 사용이 되죠. F5, 6, 7, 8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F5를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스냅샷으로 찍어 놓은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이 화면을 스냅샷으로 찍고 난 다음에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F5번을 다시 한번 눌러보면 방금 전에 스냅샷 해 놓은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F5, 6, 7, 8번에 대한 스냅샷을 모두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단축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 6, 7, 8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가령 이 장면을 스냅샷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F5번 찍혔죠. 요거는 F5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F6번
찍혔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F5번을 눌렀을 때 첫 번째 Shift F5번 키를 눌렀을 때의 스냅샷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F6번을 누르면 Shift F6번을 통해서 스냅샷 해 놓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스냅샷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스냅샷을 보는 버튼이죠. 이 버튼을 사용을 해서도 스냅샷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에 대한 색상 채널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컬러를 볼 수 있는 RGB 상태이고요. 레드, 그린, 블루, 알파 혹은 RGB 스트레이트 등 다양한 색상 채널을 개별로 설정을 해서 해당 채널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해상도에 대한 설정이죠. 이전 강좌인 컴포지션을 설정할 때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가장 좋은 해상도인 풀, 그리고 가장 낮은 해상도인 쿼터, 작업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의 특성상 복잡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상도를 좀 떨어뜨려서 보다 빠르게, 보다 신속하게 작업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요즘은 애프터 이펙트 자체가 64비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도 램이나 CPU 혹은 GPU 등과 같은 고사양의 프로세스 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전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최적의 사양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세팅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Region of Interest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특정한 영역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렌더링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작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투명한 배경을 지금처럼 백그라운드 컬러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포토샵이나 김프처럼 이렇게 체크 무늬로 표시를 하느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드인데요. 카메라 모드는 3D 작업을 할 때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에 대한 설정인데요. 애프터 이펙트는 3D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화면을 분할해 놓고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뷰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투 뷰 허리즌탈로 해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뷰를 사용하면 위쪽에서 보거나 왼쪽에서 보거나 앞쪽에서 보거나 그리고 액티브 카메라를 통해서 보거나 하는 등의 네 방향에서 본 뷰 상태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역시 3D 작업을 할 때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각각 왼쪽에서 본 뷰, 오른쪽에서 본 뷰, 그리고 위쪽에서 본 뷰, 그리고 아래쪽에서 본 뷰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작업에 사용이 되는 푸티지의 비율을 맞춰줄 것인지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컴포지션의 비율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 프리뷰를 통해서 뷰어의 해상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작업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드래프트나 패스트 드래프트 등을 사용을 하겠지만 실제 결과물을 최상의 해상도로 보고자 한다면 액티베이트 애답티브 리졸루션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주거나 그리고 작업한 내용의 구조를 플라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고요. 작업한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셋 익스포저를 통해서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는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와 같이 컴포지션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작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컴포지션의 패널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작업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인포가 있는데요. 현재 색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위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오디오에 대해서는 오디오 볼륨에 대한 확인 및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통해서 작업한 내용을 플레이하거나 램 프리뷰를 통해서
렌더링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밖에 버튼, 그 밖에 기능들은 뭐 다들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펙트 앤 프리셋이 있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양한 모션 그래픽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이펙트와 프리셋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펙트는 직접 여기서 입력을 해서 원하는 이펙트를 찾아서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셋을 사용을 한다면 다양한 모션 그래픽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텍스트를 쭉쭉쭉쭉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이 텍스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겠다. 물론 지금의 이 텍스트는 텍스트 레이어의 텍스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프리셋을 사용을 한다면 프리셋에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고 있죠. 애니메이션 프리셋. 그리고 텍스트로 이동을 해보면 여러 개의 폴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폴더를 열고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주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프리셋을 사용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을 아주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통해서 입력된 글자의 글꼴이나 크기, 색상, 그리고 글자 간격, 행 간격 등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 파라그래프죠. 글자의 정렬 방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타임라인이라는 곳인데요. 컴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선 뭐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즉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시간과 키프레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당 레이어의 모습을 보이거나 숨겨 놓을 때 사용이 되는 쇼 하이드, 그리고 소리를 듣거나 듣지 않을 때 사용이 되는 뮤트 오디오 기능이 있고요. 뭐 그 밖에 해당 레이어의 모습만 보겠다 그러면 솔로를 통해서 해당 레이어의 모습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레이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가 놓을 때 사용이 되는 락이 있고요. 락을 사용하면 화면에는 보이지만 실제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모드, 지금의 이 모드는 합성을 하기 위한 블렌딩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랙 매트가 있고요. 트랙 매트 또한 블렌딩 모드처럼 합성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역시 해당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샤이는 타임라인에 레이어를 많이 사용을 할 때 화면에는 보이지만 타임라인의 공간을 여유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특정 레이어를 타임라인에서 숨겨놓을 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자, 뭐 2, 3번 레이어를 작업이 끝났거나 뭐 현재 작업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타임라인의 공간을 여유있게 사용하고자 이렇게 샤이를 켜주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샤이를 켜주면 어떻습니까? 각 레이어에 샤이를 켜놓은 레이어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라지고 나니까 완전히 타임라인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타임라인의 공간을 여유있게 사용하고자 현재 사용을 하지 않거나 작업이 완전히 끝난 레이어에 대해서는 샤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꺼주고 이렇게 꺼주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밖에 해상도에 관련되어 있는 퀄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가 적용이 된 레이어에 이펙트 표시를 해주는 이펙트, 그리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프레임 블렌딩, 그리고 모션 블러, 레이어에 이펙트를 적용하지 않고도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는 조정 레이어로 사용하기 위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그리고 3D 작업을 위한 3D 레이어, 그리고 패런트 작업을 하기 위한 패런트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타임라인 우측 부분은 시간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에 시간 분초 프레임 요것을 시간자라고 하죠. 타임 룰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래쪽에도 있죠. 아래쪽에도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자 아래에는 워크 에리어라고 있는데요. 실제 작업한 내용 중에서 파일로 만들고자 하는, 즉 렌더링이 되는 그 구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 전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만 확인하고자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커가 있는데요. 마커는 특정 시간을 표시할 때 사용이 됩니다.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고요. 지금 이 마커를 통해서 특정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하단을 보면 각 모드에 대한 스위치 기능이 있는데요. 껐을 때는 사라지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옵션들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요거는 합성을 하기 위한 블렌딩 모드와 트랙 매트를 숨겨놓거나 다시 나타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작업에 사용이 된다면 열어놓고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불필요하다면 꺼놓고 타임라인에 공간을 여유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애프터 이펙트 CS6의 주요 작업 패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작업 패널은 윈도우 메뉴에서 보여주거나 숨겨 놓을 수 있고요.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작업 패널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닫혀 있는 상태이죠. 어떠한 작업 패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로 지금 살펴보지 않은 작업 패널 중에서도 주요 작업 패널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작업 인터페이스, 즉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상황이나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레이아웃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가령 레이아웃은 지금 작업 패널에 대한 구조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타임라인을 작게 하고 컴포지션을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작업 상황에 맞게 레이아웃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윈도우 메뉴에 워크스페이스를 보면 작업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위쪽에 있는 요 메뉴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레이아웃인데요. 월 패널은 모든 작업 패널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는 이펙트 작업을 보다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레이아웃, 그리고 그 밖에 모션 트래킹 작업을 위한 레이아웃, 그리고 페인트 작업을 위한 레이아웃, 그리고 텍스트 작업을 위한 레이아웃,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레이아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새롭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New Workspace를 사용을 합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나만의 레이아웃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OK.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오디오는 필요 없다 그러면 오디오는 삭제, 인포도 삭제. 자,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다 꺼주고요. 프리뷰만 필요하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는 여기가 아니고요.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러면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무브 핸들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패널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있는 패널로 이동이 됐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아주 여유있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펙트 컨트롤 또한 여기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한 곳으로 몰아놓겠다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몰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 역시 한쪽으로 몰아놓겠다, 이렇게 몰아놓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작은 작업 패널은 우측으로 다 모여 있고요. 그렇죠? 스크롤 통해서 원하는 작업 패널로 이동을 해주면 되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타임라인은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지션 역시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한 후에 지금의 애프터 이펙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작업 상황에 따라서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택된 레이아웃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앞서 등록해 놓은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다시 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 상황에 맞게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준다면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레이아웃일 경우에는 딜리트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레이아웃을 초기 값으로 세팅을 하고 난다면 리셋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CS6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직접 설정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